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최근까지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세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까지는 취득세의 중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당근과 채찍이 같이 운영되는 것이 세금이라서 감면이 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면에 대한 내용도 잘 숙지를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금은 깡패와 같아서 그런지 본래의 그 본세 말고도 같이 따라오는 부가세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세를 모르고 있으면 실제 세금을 납부할 때에 자기가 준비한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서 당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자라빠의 주택 관련 세금 공부하기 파트 3에서는 취득세 감면과 취득세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그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관련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나중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임대사업자와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취득의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감면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를 감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그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경우는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거나 좀 무의미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710 대책으로 동반 개정되면서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은 폐지가 되고 8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신규 등록하는 장기 매입 임대 중에 아파트는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의 경우는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 원,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는 6억 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규제를 하고 그 혜택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동산이 침체하게 되면 아마도 다시 여러 가지 혜택을 제시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및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니 이 또한 유념은 하셔야 합니다. 단 임대 의무 기간 중이라도 민간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추징이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 감면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있는데, 이건 주로 젊은 사람들에게 좀 많이 해당은 됩니다. 이는 2020년 710 대책으로 국민의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좀 다소 복잡한데, 이를 충족시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해주었었습니다. 그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원이고, 무주택 확인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며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단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도 있는데,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의미하는 세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취득 당시의 주택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를 해주고, 이를 초과하여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수도권은 주택가액이 높다고 4억 원까지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 내 주택, 특히 아파트의 가액이 4억 원 이하인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연 혜택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혜택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추징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금이 추징이 되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드디어 그 원하던 주택을 취득을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취득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준비해가지고 실제로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했는데, 납부해야 할 금액이 좀 더 커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세인 취득세 말고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라는 그러한 부가세금을 함께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에 보면 주택 유상거래의 경우 1 내지 3%의 취득세 표준세율을 우선 적용하고, 여기에 해당 세율의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가 지방교육세가 된다고 합니다. 이 문맥상으로만 보면 좀 내용이 복잡한데, 쉽게 이야기해서 취득세율이 1 내지 3%이니 거기에 해당되는 거의 10%가 지방교육세라서 0.1에서 0.3%의 세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유상취득, 그 다음에 조정지역 내의 무상취득은 취득세가 8%와 12%로 중과가 되는데, 이때는 지방교육세가 0.4%의 세율로 일괄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원시취득과 상속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는 각각의 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20%를 적용한 금액이 지방교육세가 됩니다. 이 또한 말로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즉 원시 및 상속의 취득세가 2.8%인데 거기에 2%를 빼고 0.8%가 되니, 거기에다가 20%를 적용을 하면 0.16%가 되는 겁니다. 같은 계산 방식으로 증여는 취득세 3.5%에
지방교육세가 0.3%가 되게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로서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산출한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10% 부과되는 경우와 감면한 세액을 기준으로 20%로 부과되는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단 85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이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상거래를 통해 표준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2%의 취득세율에 10%를 적용해서 0.2%의 세율이 되며,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에는 0.6%와 1%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현실적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계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한 95제곱미터의 아파트를 6억 원의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를 가정하여서 관련된 세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 원 이하이니 취득세는 1%를 적용하여 600만 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는 0.1%의 세율을 적용하여 60만 원이 되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니 농특세가 있는데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120만 원이 됩니다. 이러면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은 78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는 1세대 1주택을 가정해서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만약에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때는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 또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득세는 6억 원에 8%의 중과세를 적용을 하니 4,800만 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는 0.4%를 적용하여 240만 원이 됩니다. 또한 역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니 농특세가 있는데 0.6%를 적용해서 360만 원이 됩니다. 이러면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이 5,400만 원이 되어서 주택 한 채가 있는 것 대비해서 약 6.9배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더 중과세가 되어서 총 8,04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해서 10.3배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정말 다주택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부는 취득세의 감면과 부가세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감면을 해주는 것은 생색만 내거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중과세와 부가세금 등과 같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담이 팍팍 되게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급등했다고 정책적으로 이를 규제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니 부작용이 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알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업로딩할 때 알려드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